자, 갑시다. 와. 자, 이제 대칭성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대칭성. 사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쵸? 최대 지점으로 좌우 대칭, 최소 지점으로 좌우 대칭, 최대마다 다 좌우 대칭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점 대칭들 다 존재하고요. 얘도 점 대칭들 다 존재하고. 그래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698번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698번 중에서 일단은 사인 그래프만 가지고 한번 좀 볼게요. 사인 그래프만. 원래는 두 개 다 봐야 되는데 하나만 먼저 그려서 볼게요. 자, 사인이 지금 2파이까지 나와 있는 상태예요. 자, 이때 y는 k라는 직선이 존재를 합니다. 자, 걔랑 만나는 두 지점이 지금 A랑 C래요. 그러면 A 값과 C 값은 몰라요. 왜냐면 K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근데 적어도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둘의 중점이 어딘지는 알아요. 얼마죠? 얘가 2파이면 얘는 반주기 파이가 되겠고, 얘는 그거의 딱 절반이니까 2분의 파이죠. 그래서 A와 C의 정가운데가 2분의 파인 걸 알 수 있으니까 A 플러스 C가 파인 걸 구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괜찮을까? 자, 나머지 문제 풀어볼게요. 698번. 나머지 풀어볼게.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었을까? 이거는 중점이 아닌데. 이거 지금 AC를 구했어요. 나머지 BD만 구하면 되지 않을까? 맞았어. 근데 그게 답이 얼마인지 구하면 돼요. 탄젠트 그래프를 그려봐도 되고, 아니면 단위원을 이용해서 구해도 되고, 아니면 주기성 이용해서, 주기가 파인 걸 이용해서 파이씩 빼도 다 똑같죠. 잠깐. 아니다. 마저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오케이. 그죠? 자, 그래서 뭐 일단은 B와 D 같은 경우에도 딱 중점이 파이에 해당하니까 B 플러스 D의 정가운데가 파이라서 B 플러스 D는 2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A, B, C, D 다 더한 거는 3파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절반 정도의 친구들이 지금 여기서 멈췄어요. 여기서 멈췄어요. 그죠? 얘는 탄젠트 주기 얼마예요? 파이죠. 그럼 파이를 빼나 더하나 값이 똑같아요. 또 빼나 더하나 똑같아요. 또 빼나 더하나 똑같아요. 얼마죠?
0이에요. 그죠? 자, 얘는 단위원을 이용해서 봐도 되고요. 그죠? 단위원을 이용해서 봐도 되고요. 3파이면은 0, 파이, 2파이, 3파이, 3파이 여기죠? 단위원이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0인데 x좌표분의 y좌표 이걸로 해서 구해도 되고요. 괜찮죠? 자, 단위원은 웬만해선 잘 안 씁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보통 그래프 가지고 많이 구해요. 그러면 탄젠트 그래프 주기가 파이잖아요. 탄젠트 3파이 얼마냐 라고 해서 찾아도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입니다. 잘했어요. 자, 그러면 700번 한번 해볼게요. 700번. 이 주기성 굉장히 많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프 관련된 내용들이라서. 자, 알파, 베타, 델타, 감마를 알 수는 없어요. 대칭성을 이용해서 두 개의 합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중점을 이용해서. 근데 베타와 감마는 개수가 2고요. 알파랑 델타는 개수가 1이에요. 개수가 같은 것끼리 대칭성 이용해서 묶어주는 게 나을 겁니다. 한마디로 알파 플러스 델타를 구하고 베타 플러스 감마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맞아. 알파 플러스 델타는? 중점 똑같지 않나? 응. 그래서 알파 플러스 델타는? 근데 개수가 1이라는 건 말이죠. 알파 개수가 1, 델타 개수 1.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개수 얘기한 건 뭐냐면은 알파랑 델타가 개수 1이고 베타랑 감마가 개수가 2니까 이거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거 구하지 말고요. 얘 중점 어차피 여기 파이예요. 괜찮네?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할 수도 있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2파이구나.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지금 3파이죠? 그럼 감마 플러스 델타도 중점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구해버리면은 이걸 못 더해요. 그래서 차라리 알파 플러스 델타 이용해서 얘 중점 이용해주고 베타 플러스 감마 이용해서 중점 구해주고 얘네 둘의 중점 이용해서 들어가 달라는 얘기예요.
그치? 오케이. 오케이. 자, 푼 친구들은 701번까지만 풀고 넘어가 볼게요. 사실 703번까지 하고 싶은데 거기는 나중에 고민 한번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 701번으로 갑시다. 된 친구들은. 오케이. 구했나? 오케이. 그죠? 알파 델타의 정가운데가 2파이니까 알파 플러스 감마는 4파이. 베타와 감마의 중점도 2파이니까 베타 플러스 감마도 4파이. 그죠? 답은 12파이가 되겠네요. 701번으로 가볼게요. 얘도 대칭성 이용해주면 됩니다. 근데 대칭성만 가지고는 안 되죠. 왜냐면 높이도 봐야 돼요. 쓰건 안 쓰건 최대 최소 주기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계산 틀렸다. 사인 4분의 파이 45도.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얘는 최대가 4고요. 최소가 마이너스 4고요. 주기는 16이에요. 그럼 주기가 16이면 반주기는 얼마예요? 8. 그러면 최대 지점은 언제예요? 절반이니까 딱 4예요. 거기서 좌우대칭으로 얼만큼 벌어졌는지 생각해보면 B의 X좌표랑 C의 X좌표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 A점과 B점 좌표도 다 나와요. 오케이. 자, 요일되는 친구는 잠깐 다른 거 좀 풀고 있어 볼게요. 콤마 4겠지? 아이고, 16파이가 아니고 16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B점 좌표가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좌우로 2씩 뻗어 나가는 거니까
B점 좌표는 2,0이구나. C점 좌표는 6,0이구나. 어차피 좌우대칭이니까 A점만 구해도 끝납니다. A점은 X에다가 2 집어넣었으니까 얘는 4sin X에다가 2 집어넣으면 4분의 파이죠. 사인 4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2예요. 거기다가 4배가 들어갔으니까 우와 2루트 2네요. 괜찮을까? 잠깐만 X에다 2 집어넣은 거야. 2 집어넣으면 나오는 Y값이 A좌표, Y좌표죠? 사인 4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인 거 괜찮아요? 잠깐만 사인 4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2가 안 나오면은 가슴이 아파요. 특수각들은 바로 나와야 됩니다. 특수각들은 자 4분의 파이면 아니 특수각은 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외우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특수각 등장하는 순간 머릿속에서 삼각형이 떠올라야 돼요. 일단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정삼각형하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밖에 없어요. 특수각에 관련된 거 60도잖아요. 수직이등분하면 30도 나오죠. 그럼 요변 길이가 1이면 얘는 전체가 2잖아요. 그럼 피타고라스 하면 얘는 루트 3 나와요. 괜찮죠? 사인 30도는 2분의 1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 괜찮죠?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코사인 60도는 2분의 1 괜찮죠? 자 얘는 45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얘 길이가 1이면 얘도 얘는 루트 2 사인 45도 사인 4분의 파이죠? 2분의 1이고요 루트 2분의 1이고요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2예요. 오케이. 자, 그거 4배 했으니까 2루트인 거 괜찮죠? 오케이. 자, 여기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는 길이니까 8루트 2가 답이 될 거예요. 이거 다 기출 문제예요. 이거 다. 여기는 대칭성 문제들이 다 기출 문제들입니다. 주요 기출이에요. 주요 기출. 특수각은 외우면 안 돼요. 그냥 단순히 외우면 안 돼요. 왜냐면 안 까먹을 자신 있으면 외워도 돼요. 근데 까먹을 것 같다. 1, 2초 내로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야 돼요. 사실 그냥 직각 이등변 삼각형, 정삼각형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빨리 생각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30, 60, 90과 45도에 관련된 거. 그죠? 요거 그냥 돌려서 정리하면 됩니다. 이런 거 외워버릇하면 삼각함수 되게 어려워져요. 진짜로. 응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함기는 응용성이 떨어져요. 자, 그러면 다음 유형으로 가볼게요. 와, 유형 8번. 유형 8번. 와, 생각보다 스피드가 좀 나오는군. 아닌가? 자, 유형 8번이 끝나고 나면은 제일 어려운 게 등장을 합니다. 삼각함수 성질 관련된 거. 자, 살짝 멘탈이 아플 수도 있기는 해요. 자, 일단 얘는 좀 지울게요. 자, 이제 일반형이 관련된 최대 최소 주기에 관련된 내용은 끝났어요. 뭐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얘를 메인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 끝난 것 뿐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부수적으로 들어가요. 자, 절대값에 관련된 걸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y는 sin x. 자, sin x 그래프는 맨 처음에 0,0부터 시작해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2파인 지점으로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정역의 절대값이 씌워진 상태예요. 자, 정역의 절대값을 씌우는 경우는 어떻게 나오냐? 일단은 x가 0 이상인 경우에는 그대로 나오죠. 그 다음에 x가 음수인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붙여나가요. 괜찮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본다 그러면 x가 양수인 경우에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 x가 음수인 경우는 마이너스 sin x, sin 마이너스 x죠? sin 마이너스 x는 뒤집어지는 상태로 나옵니다. 괜찮나요? 그게 왼쪽으로 같이 뻗어 올라가요. 괜찮죠?
아, 이거 잘 안 되나? 자. 아, 잠깐만. x에다가 2분의 파이 집어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집어넣었을 때가 어때요? 똑같죠? 절대값이니까.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이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역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경우는 정역이 양수일 때는 그대로고요. 정역 내부가 음수일 때는 좌우 대칭으로 들어갑니다. 괜찮죠? 자, 그럼 얘도 한번 볼게요. 최대 똑같아요. 최소 똑같아요. 주기는 없어요. 주기성이 없어요. 반복해서 나올 수가 없어요. 좌우로 대칭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죠? 주기성이 없어요. 반복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역의 절대값을 씌웠다. 그럼 이제는 치역에다가 절대값 씌우는 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 치역의 절대값 씌우는 경우.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sin x가 0 이상인 경우에는 그냥 sin x, 함수값이 양수인 경우 그대로예요. 함수값이 음수인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가죠.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원래 이렇게 나오던 그래프였어요. 자, 한마디로 함수값이 양수인 애들은 전혀 변화가 없고요. 음수인 애들은 마이너스를 붙여나가죠. 그러니까 함수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음수인 애는 뒤집어져 올라갑니다. 볼록볼록볼록. 그죠? 엠버싱.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얘는 최대값 1 나옵니다. 최소값은 0이겠죠? 음수가 아예 안 나와요. 절대값을 씌웠는데 음수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죠? 자, 주기는 원래 2파이였는데 바뀌었죠? 주기가 파이로 바뀌었습니다. 주기가 파이예요. 자, 그래서 y는 sin 2x의 절대값이다. 그럼 얘는 주기가 얼마냐? 절대값 b분의 2파이? 아니, 파이예요. 원래 주기가 파이라서. 괜찮죠? 얘는 파이마다 반복됩니다. 파이마다 반복돼요. 절대값은. 이렇게. 사실 세 번째로 이것도 보고는 싶은데 얘는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안 나와요. 블랙라벨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냥 일단 보기만 할게요. 나중에 필요하면 자세하게 다시 설명할게요. 얘는 공역 양수죠. 그러니까 sin x가 음수 나오는 애는 어차피 대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에다가 2분의 파이 집어넣었다 그러면은 x에다가 2분의 3파이 집어넣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나오잖아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인 y 값은 뭘 집어넣어도 안 돼요. 절대값 y가 마이너스 1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괜찮죠? 한마디로 정역이 양수인 애들, 아니 함수값이 양수인 애들은 전혀 변화가 없는데 뭐야, 그럼 앞에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다만 x가 2분의 파이처럼 1 나오잖아요. 그럼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다 나와요. 괜찮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분의 파이 콤마 1도 되고 2분의 파이 콤마 마이너스 1도 된다는 거예요. 괜찮죠? 실제로 등식 성립을 하잖아요.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얘가 1 나오니까 y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r들이 여러 개 나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는 아예 없어요. 여기는 이거는 교육과정에 없으니까 그냥 빼도 됩니다. 괜찮죠? 알고만 있기 바랄게요. 왜? 함수가 아니니까. 그렇죠? 함수가 아니에요. 이렇게. 자, 두 번째 y는 코사인 x. 자, 코사인 x는 원래 그래프가 0일 때 최대를 가지면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자, 이렇게 가죠. 자, 1번 y는 코사인 절대값 x.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내부가 0 이상인 경우에는 코사인 x 그대로 나오고 내부가 음수인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붙여나가죠.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 x에다가 1 집어넣나 마이너스 1 집어넣나 똑같고 x에다가 3 집어넣나 마이너스 3 집어넣나 똑같아요. x가 양수인 경우 그대로죠. 그럼 x가 양수인 거는
그대로 나가는데 음수인 부분이 좌우대칭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괜찮죠? 좌우대칭으로 나옵니다. 뭐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얘는 최대, 최소, 주기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이건 그냥 코사인 x랑 완전 똑같습니다. 코사인은 원래 우함수기 때문에 얘는 절대값, 정역의 절대값 씌워도 그냥 코사인 x랑 똑같습니다. 괜찮죠? 사인은 우함수가 됐어요. 사인은 주기성을 상실했고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y는 절대값 코사인 x. 그렇죠? 이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코사인 x 값이 양수인 건 그대로고 음수인에만 뒤집어 올리면 된다 그랬죠? 똑같아요. 절대값 내부가 양수인 경우는 그대로 나가고 절대값 내부가 음수인 경우는 마이너스 붙여 나가죠. 그러니까 함수값이 음수만 마이너스 붙이는 거예요. 함수가 음수인 경우만. 그래서 얘도 함수가 음수인 애들은 마이너스를 붙이고 양수인 애는 그대로 나갑니다. 뭐야? 뒤집어 올리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볼록볼록. 그대로 왼쪽 2분의 파이 평행 이동하면 똑같습니다. 괜찮죠? 같은 내용이에요. 자, 얘는 최대값이 최소값 0, 주기 똑같이 파이로 줄어듭니다. 괜찮죠? 주기 똑같이 파이로 줄어들어요. 사인 절대값과 코사인 절대값도 마찬가지로 평행이동으로 겹쳐집니다. 세 번째 거는 필요 없지만 한 번만 다시 볼게요. 그렇죠. 양수인 것만 살아남고요. 음수인 건 다 지워져요. 그 다음에 위아래로 대칭되는 또 R들이 튀어나오게 돼요. 이런 것도 또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죠? 참고적으로만 본 겁니다. 자, 마지막 Y는 탄젠트 X에 관련된 거. 탄젠트 X는 그래프가 점근선을 가지고 있어서요.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첫 번째 탄젠트 절대값 X. 똑같죠? X가 양수만 살아남고 좌우 대칭시키면 돼요. 그죠? 정역이 양수만 살아남고 좌우 대칭시키면 됩니다. 사실 이 내용은 뭐 봐도 되고요, 안 봐도 되고요. 어차피 기함수라서 마이너스 탄젠트 X예요. 미안. 아하하하하하. 자, 그럼 얘는 탄젠트 X. X가 양수인 경우에는 그대로 나와요. 그 다음에 X가 음수인 경우는 좌우 대칭으로 나옵니다. 괜찮죠? X가 양수인 경우만 살아남고 좌우 대칭 됩니다. 자, 얘는 최대 없어요. 주기 없어요. 주기성을 상실합니다. 우함수예요, 우함수. 그 다음에 점근선의 방정식. 똑같아요. X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점근선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저번에 이거 괜찮아요? 다? 아니, 저걸 그려낼 수 있을 정도면 돼. 괜찮아? 네. 일단 704번 틀렸어. 맞네. 미응. 맞구나. 다 맞았네. 어휴. 자,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볼게요. 2번. y는 탄젠트 x의 절대값. 뭐 얘도 탄젠트 내부가 양수인 경우와 음수인 경우로 구분하면 되는데 안 해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프 볼 줄만 알면 돼요. 자, 그래서 양수인 경우는 그대로 나와요. 그렇죠? 음수인 경우는 뒤집어져서 올라가요.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또 주기함수가 맞아요. 주기는 그대로 파이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점근선의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변화가 없어요. 괜찮죠? 그래프만 좀 특이하게 가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3번 절대값 y는 탄젠트 x라고 친다면 얘는 양수인 경우만 살아나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 대칭으로 나와요. 공력이 절대값 씌워진 거라서 공력이 양수인 것만 살아남고 위아래 대칭.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나와요. 괜찮죠? 자, 참고적으로만 좀 봤습니다. 자, 704번 한번 풀어볼게요. 아니다. 704번 하기 전에 705번 먼저 할게요. 705번. 이게 나을 것 같아. 705번. 자, 된 친구들은 707번 해볼게요. 중요한 거는 이 707번이니까. 704번은 나중에 숙제로 한번 해볼게요. 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고민 중. 확률은 50%. 좀 헷갈리는 거 있을까? 아직. 오케이. 잘했어요. 얘가 저기 탄젠트 절대값 x 세 번째 첫 번째 거 저거 그냥 위아래 두 배만 되는 것 뿐인 거지. 그래서 쟤랑 똑같아. 그래서 점가선의 방정식 별로 없지. 그럼 원점 대칭이 아니죠. 왜냐면은 원래 탄젠트는 원점 대칭이 맞는데 절대값 쉬운 거라서 y축 대칭이에요. 오케이. 후했나? 이거
자, 705번은 2 탄젠트 절대값 x라서 그냥 여기다가 2배만 한 거죠. 그래서 그래프가 얘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좀 더 위아래로 올라가 있는 것뿐. 원점 대칭이 아니에요. y축 대칭입니다. 주기성 자체가 아예 없어요. 주기성이 아예 없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 최대값 어차피 탄젠트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정역인 실수 전체 집합 탄젠트인 이상 절대로 정역이 실수 전체가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점근선의 방정식. 전혀 변화가 없죠. 그죠?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그죠? 2분의 홀수 파이들. 답은 4번입니다. 705번에. 자, 그럼 707번을 한번 볼게요. 그럼 좀 지우고. 아, 치워도 되나? 오케이. 자, 만약에 밴드 내용 필요하면은 한 번 더 보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 밴드 초대했지? 오케이. 초대 안 한 사람 없지? 아, 밴드 초대. 예전에 다 했던 것 같은데. 아, 했어. 자, 그러면은 사인 절대값 x, y는 절대값 사인 x예요. 그럼 얘는 볼로 다섯 개 정도 그려볼게요. 자, 주기는 얼마예요? 파이죠? 괜찮죠? 주기는 파이예요. 왜? 원래 이렇게 돼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주기가 지금 2파이였어요. 근데 음수였던 게 뒤집어져 올라갔기 때문에 주기가 파이로 줄어든 거예요. 파이마다 반복되니까.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y는 n파이분의 1 x예요. 뭐야, n파이분의 1 x가. 그때 얘와의 교점 개수를 fn이라고 한대요. 지금 n에 대해서 다 보라는 게 아니고 f2랑 f3랑 f4만 보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일단 케이스 하나 해볼게요. 1번. 일단 f2 하나만 구해보자. 그럼 n이 2일 때잖아요. 그럼 얘는 y는 2파이분의 1xy 교점이네요. 괜찮죠? 자, 그럼 얘는 뭐지? 분수함수, 아니 1참수예요. x가 변수예요. 기울기가 2파이분의 1이에요. 원점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x에 2파이 집어넣으면 1 나와요. 2파이 증가할 때 1 증가하는 요점 지나가는 직선이에요. 교점 몇 개 나와요? 네 개. 자, 3, 4도 해볼게요. 굉장히 서운하니까. 오케이. 야, 그거 엄청나다. 어떻게 그치. 그래서 이게 제일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야. 얘 좀 이따가 바로 설명해 줄게. 진짜 어려워. 너 어떻게 답을 맞췄냐, 이거? 헐. 응? 어려운 건 맞아. 얘기했지. 진짜 어렵다고. 근데 어차피 이거 x 파이 평행이동 하나. 큰 차이 없을 것 같은데. 주기가 좀 다르구나. 그래요? 주기가 지금
x 계수가 3이잖아요. 3분의 파이가 죽이지. 절대값이 있으니까. 3분의 2파이 아니에요? 근데 절대값이 있으니까. 절대값 코사인 x가 주기가 얼마예요? 아, 그러니까 절대가 코사인 x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똑같은 게 나오려면 파이밖에 안 걸린다고. 그치, 주기가 파이지? 아, 처음 알았네. 아니, 처음 하면 안 돼. 내가 방금 저거 설명하면서 다 계속 설명했어. 아, 오케이. 오케이. 미안, 조금만 기다려봐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두 번째. n이 3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y는 3파이분의 1x죠. 그러면 3파이가 됐을 때 1 지나가는 이런 직선이 될 겁니다. 교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 다음에 n이 4일 때도 한번 봅시다. n이 4일 때면은 y는 4파이분의 1x. 그쵸? 4파이일 때 1 지나가요. 4파이, 1. 그쵸? 그래서 0,0이면서 4파이, 1 지나가는 직선이라서 교칙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나오게 되네요. 총 18개라고 볼 수 있어요. 오케이. 크게 어렵진 않죠? 그죠? 이게 실제로 모의고사에서도 고난이도 문제예요. 이 정도가. 고난이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꽤 난이도 있는 거. 4점짜리 한 중간 정도쯤 난이도까지도 갑니다. 이 정도가.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내용을 한번 가볼게요. 오늘 하이라이트예요. 사실 이것 때문에 조금 서둘러서 나가는 것도 있었습니다. 제일 어려워요. 진짜로. 당분간 이것 때문에 좀 노이로제가 걸릴 수도 있어요. 자, 내용은 삼각함수의 성질이에요. 삼각함수의 성질. 자, 근데 삼각함수의 성질이라고 하면은 막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공식들을 그냥 외우고 풀면은 진짜로 좀 큰일 납니다. 진짜로. 전쟁 났나 봐. 자, 그래서 어떠냐면은 나는 이건 그냥 내가 내 맘대로 이름 붙인 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기 바랄게요. 자, 첫 번째 X축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거 진짜로 가능한 한 만약에 내가 알고 있어도 뭔 소린지만은 확인을 해주기 바랄게요. 왜냐면은 진짜 이거 못 들었다 그러면은 가슴이 아파요. 좀 길어가지고 못 들었다 그러면은 그래서 그냥 뭔지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공식을 외우고 있다고 치더라도. 자, X축 법칙은 뭐냐면은 X축으로부터 벌어진 각의 크기가 동일한 삼각함수의 성질이에요. X축으로부터 벌어진 각의 크기가 동일한 삼각함수의 성질.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동경을 나타낼 때는 보통 기본적으로 시초선과 관련된 이런 좌표평면에다가 원 같은 걸 좀 많이 그려놔요. 그것도 반지름이 일자리 원을 많이 그려놓습니다. 그래서 단위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때 X축의 양의 방향을 보통 시초선을 잡고 음의 방향은 파이나 3파이나 뭐 이런 쪽으로 잡죠. 이때 X축으로부터 벌어진 각의 크기가 똑같은 애들. 자, 여기도 세타, 여기도 세타, 여기도 세타, 여기도 세타. 그러면 이 네 개의 동경들은 전부 X축으로부터 벌어진 각의 크기가 다 똑같습니다.
괜찮죠? 다 똑같아요. 자, 그때 얘를 동경 세타라고 잡아놓을게요. 얘는 그러면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왜냐면 파이에서 세타 뺀 거니까. 괜찮죠? 얘는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되겠고 여긴 2파이 마이너스 세타예요. 참고로 동경으로 놓고 마이너스 세타랑 똑같은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이때 나오는 요 4개의 사인 값들은 어떨까요? 요 4개의 사인 값들은 길이 다 똑같죠? 길이분의 y좌표, 길이분의 y좌표, 길이분의 y좌표, 길이분의 y좌표. 근데 y좌표가 둘은 완전 동일한데 둘은 부호가 반대예요. 괜찮죠? 그러면은 사인 값들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사인 값은 다 똑같아요. 괜찮네? 부호만 좀 차이가 납니다. 부호만 좀 차이가 나요.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부호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보통 우리는 이 삼각함수 성질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주기에 있는 애들은 어차피 막 2파이를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서 0부터 360도 사이로 바꿀 수 있죠. 근데 나머지 각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사인 막 210도 막 이런 거 찾을 때 생각보다 좀 애매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210도들을 사인 30도로 바꿔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호만 가지고. 괜찮죠? 자, 그래서 다른 사분면에 있는 각들을 찾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일사분면으로 돌려놓고 나면은 걔는 삼각비정이랑 똑같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랑 똑같아요. 근데 얘도 둘 다 양수니까 얘는 전혀 변화 없이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얘는 사인 세타랑 똑같지만 부호가 반대로 나와요. 얘는 3, 4분면 음수, 얘는 1, 4분면 양수.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인 2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4, 4분면이고 1,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들어가야만 돼요. 괜찮죠? 자, 요 관계가 항상 성립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사인 930도 뭐 이런 게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얘는 한 회전을 벗어나잖아요. 0도부터 360도를 벗어나니까 에이 몰라 360도씩 두 번 빼지 뭐 계속 빼다 보니까 한 회전으로 놓고 본다면은 사인 720도 빼서 210도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사인 210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충 한 180도에서 30도만큼 벌어졌어요. 아, X축으로부터 30도 벌어졌네. 그럼 얘는 사인 30도로 봐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죠. 그럼 사인 30도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0도부터 360도를 벗어난 애들 같은 경우에는 주기를 이용해서 줄여놓고 한 주기 안에서만 놓고 봤을 때 다른 사분면에 있는 값들은 1사분면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 요게 삼각함수 성질의 핵심입니다. 괜찮죠? 참고로 정석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이거를 보각공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거를 음각공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얘는 지금 합쳐놓은 겁니다. 그냥 싹 다 합쳐놓은 거예요. 괜찮죠? 참고로 얘는 마이너스 세타로 봐도 돼요. 우와, 마이너스가 그냥 나오죠? 왜? 사인은 원래 기함수예요. 그죠? 사인은 원래 기함수예요. 그쵸? 사인은 원래 기함수입니다. 괜찮죠? 기함수 성질이에요. 기함수 성질. 근데 그거를 같이 그냥 녹여서 정리해 놓은 겁니다. 되게 강력해요, 얘는. 자, 그러면은 얘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할까요? 우리가 지금 이런 단위원에 있는 거를 그래프로 확장 적용을 해 놓은 거잖아요. 사실 최종적으로는 그래프로 정리를 해요. 최종적으로는. 가끔 필요할 때 그 그래프의 근원인 단위원을 가지고 찾아보는 거고요. 자, 그러면 그래프에서도 이런 성질을 쓸 수 있을까? 쓸 수 있어요. 자, 얘가 y는 sin x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세타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과 대칭성 파이잖아요. 파에서 세타 뺀 지점에서의 함수값 파이 마이너스 세타 둘은 함수값이 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사인 세타랑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똑같아요. 괜찮나요? 대칭성이에요, 대칭성. 괜찮죠? 자, 그러면은 혹시 여기서 세타만큼 더한 파이 플러스 세타 그때 함수값은 어떨까요? 점대칭이죠? 부호는 반대로 나와요.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랑 사인 세타랑 부호 차이만 난다는 거예요. 괜찮죠? 다 대칭성입니다. 전부 대칭성. 자, 그럼 혹시 2파이에서 세타 뺀 2파이 마이너스 세타 최소 지점으로 좌우 대칭이잖아요. 불이 함수값 똑같아요. 괜찮죠? 아, 그래서 사인 2파이 마이너스 세타도 마이너스 사인 세타로 나오는구나. 그래서 만약에 이 함수값이 k면 얘는 마이너스 k로 나오는 것 뿐이에요. 괜찮죠? 이 대칭성을 앞에서는 그래프만 가지고 봤었던 거고요. 괜찮죠? 삼각함수 성질로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는 0, 파이, 2파이, 3파이 어디든 상관없이 세타만큼 벌어져 있으면 전부 다 사인 세타로 바꿀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몇 파이든지 간에 세타만큼 벌어져 있잖아요. X축으로부터 세타만큼 벌어져 있잖아요. 전부 크기가 사인 세타로 바뀌어요. 괜찮나요? 고민의 여지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자, 예를 들어서 사인 7514파이 빼기 세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무조건 얘는 X축이에요. 정수파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사인 세타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근데 짝수파이죠. 짝수파이면 어차피 X축이 양의 방향이에요. 거기에서 세타 뺀 거니까 4사분면이죠. 4사분면이니까 그냥 4사분면 사인은 음수니까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돼요. 괜찮죠? 어디든 상관없어요. 이거 뭘 이렇게 해? 2파이씩 계속 빼도 어차피 그냥 사라져요. 괜찮죠? 그럼 어차피 사인 마이너스 세타예요.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종합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괜찮죠? 되게 강력합니다. 요거는 몰라도 돼요. 요거는. 자, 요거는 이해되죠? 자, 이것도 지울게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사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로 쉬운 겁니다. X축 법칙은. 뒤에 Y축 법칙이 또 있어요. 얘 때문에 멘탈이 나가요. 얘 때문에. 이거는 괜찮은데. 이건 쉬운데. 근데 얘를 알려면 얘를 잘 알아야 돼가지고 그래서 이걸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잠깐만. 세타가 그러면 일사분면이 아니면 어떻게 하지? 세타가 일사분면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지? 다른 경우도 한번 볼게요. 세타가 이사분면인 경우로 한번 볼게요. 세타가 이사분면이면 이만큼이 세타예요. 괜찮죠? 그러면 파이 마이너스 세타면 파이 마이너스 세타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가요. 괜찮죠? 그러면 파이 플러스 세타는 여기가 되고요. 2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여기가 됩니다. 어때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랑 사인 세타랑 둘 다 1사분면 2사분면이라 둘 다 양수예요. 똑같습니다. 괜찮죠?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랑 사인 세타도 얘랑 얘 관계예요. 양수 음수죠? 2사분면에서 양수니까. 그러니까 둘이 부호 차이가 존재해요. 그 다음에 2파이 마이너스 세타랑 세타도 3사분면과 2사분면 관계니까 양수 음수 관계죠? 그래서 부호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세타가 2사분면이 아니고 3사분면이면 어떻게 되냐? 3사분면. 이만큼이 세타인 거예요. 그러면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파이에서 세타 뺀 거니까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럼 파이 플러스 세타는 파이에서 세타 더한 거니까 여기가 파이 플러스 세타. 2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여기가 될 거예요. 똑같아요. 세타랑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둘 다 음수예요. 그렇죠? 둘 다 음수니까 마이너스 안 붙입니다. 그 다음에 세타랑 파이 플러스 세타는 양수 음수 관계예요. 부호가 달라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2파이 마이너스 세타랑 세타는 또 양수 음수 관계니까 마이너스 붙여야 됩니다. 이게 4사분면에서도 똑같아요. 그냥 쓰기만 할게요. 여기가 세타면 이만큼이 세타죠. 그럼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 여기가 되고요. 파이 플러스 세타는
여기가 파이 플러스 세타인데. 아, 잠깐.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미안! 여기가 2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될 거야. 가성립합니다. 결국에는 세타가 몇 사분면인지 상관없이 우리는 1사분면으로 가정하고 삼각함수의 성질을 이용해도 된다는 얘기야.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코사인도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 네 개는 코사인도 다 똑같아요. 양, 양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세타를 1사분면으로 가져오면 코사인은 양수, 얘는 음수, 얘도 음수, 얘는 양수예요. 괜찮죠? 탄젠트도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다만 탄젠트는 2, 4호면이 음수고요. 3, 4호면은 양수죠. 올사탄코니까 4, 4호면은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만 잘 사용해 주면 돼요. 괜찮죠? X축으로부터 벌어진 각의 크기가 똑같으면은 그 삼각함수들의 크기는 모두 똑같은 성질. 그렇죠? 대칭성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이름을 X축 법칙이라고 이름 지은 거예요, 그냥. X축에 관련된 법칙이라고 해서. 괜찮죠? 근데 저 X축 법칙이라는 이름은 저희 딴 데 가서 물어보면 안 돼요. 이런 이름 붙이고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까 삼각함수 성질이 이해가 잘 안 가. 이렇게 물어보려면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X축 법칙이 뭐예요? 막 이렇게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X축 법칙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냐고 물어볼 거라서. 괜찮죠? 그냥 그런가 보다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저런 표현은 나밖에 안 쓰기는 해요. 자, Y축 법칙은 비슷하겠죠? Y축으로부터 벌어진 각의 크기가 동일한 삼각함수들의 성질이에요. 동일한 삼각함수들의 성질. 일단 얘를 좀 지울게요. 이게 좀 너무 커가지고. 괜찮네? 요만큼만 지워도 될까? 요만큼만. 자, 얘는 똑같이 단위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진짜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진짜 어려워합니다. 쟤보다 얘가 중요해요. 자, 일단은 얘는 Y축으로부터 벌어진 각의 크기가 똑같은 삼각함수들의 성질이에요. Y축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한 주기만 놓고 볼 때예요. 자, 여기서부터 벌어진 각의 크기가 똑같은 애들의 성질이에요. 괜찮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동경이 뭐냐면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예요. 얘는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고요. 얘는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고 얘는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예요. 괜찮죠? 잠깐, Y축으로부터 벌어진 각의 크기가 똑같으면 X축이랑 벌어진 각의 크기는 같아요, 달라요? 다 똑같아요. 일단 X축 법칙은 당연히 성립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와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와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와 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일단 얘네들이 크기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건 X축 법칙 때문에 다 똑같은 거예요. 괜찮죠? 아니, 여기 당연히 사인 값은 다 똑같겠죠. 괜찮죠? 당연한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요거예요. 1사분면인 경우에는 직각삼각형을 이용한 삼각비정의로 봐도 되죠. 괜찮죠? 자, 지금 요 각이 얼마예요? 요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예요. 얘는 지금 세타죠. 괜찮나요? 그러면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저기 세타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코사인 세타랑 똑같아요. 괜찮네? 이게 코사인 세타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그 특수가 한번 볼게요. 30도, 60도, 90도 1대 루트 3대 2예요. 괜찮죠? 그 다음에 60도, 30도로 놓고 볼게요. 자, 사인 30도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이죠? 사인 60도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이죠? 코사인 60도 2분의 1이죠? 둘이 똑같고요. 둘이 똑같아요. 괜찮죠? 왜 똑같아요? 사인 60도는 이걸 얘기하는 건데 코사인 30도는 이 30도 끼인 각을 끼게끔 돌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죠? 둘이 같은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 괜찮을까? 그죠? 괜찮죠?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사인 1도는 코사인 89도랑 똑같아요. 두 각의 합이 90도 나오면 똑같은 거예요. 괜찮네? 그죠? 다시 한번 얘는 사인 90도 빼기 89도로 볼 수 있으니까 Y축으로부터 89도 벌어졌네. 그럼 코사인 89도네.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이 생각보다 꽤 많이 어려워합니다. 진짜로. 얘는 뭐 때문에 성립하는 걸까요? 대칭성? 아니, 평행이동 때문에 그래요. 사인과 그래프로 놓고 봤을 때는 사인과 코사인은 2분의 파이 평행이동한 걸로 볼 수 있잖아요. 얘가 사인 x인데 이거 왼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요 그래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코사인 x랑 똑같아서 그래요. 절대값은 똑같은 이유가 뒤집어지는 경우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오른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하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절대값은 똑같은 거예요. 괜찮죠? 다 평행이동에 관련된 애기 때문에 이건 대칭성으로 볼 수가 없어요. 자, 그게 조금 어려운 특징입니다. 이거는 필요가 없고요. 혹시 이해될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코사인도 한번 볼게요. 얘도 다 똑같죠? 뭘로? 사인으로. 괜찮네? 지금 코사인 세타랑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랑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랑 세타 입장에서의 사인 세타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지칭하는 바가 서로 반대로 가서 그래요. 크로스 돼서 그래요. 두 각의 합이 90도면은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방향이 반대로 가면 어차피 똑같이 나오는구나.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탄젠트. 얘도 크기는 다 똑같겠죠? 뭘로 같을까요? 와, 이건 어떻게 하지? 탄젠트는? 자, 요거는 헷갈리니까 이렇게 보기 바랄게요.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자,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어요.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뀝니다. 역수로 나와요. 괜찮나요? 역수로 나와요. 뒤집어져서 나옵니다. 자, 돌발 퀴즈 1번. 사인 제곱 10도, 사인 제곱 20도, 사인 제곱 30도, 사인 제곱 40도, 사인 제곱 50도. 공간이 모자랄 것 같은데 70도, 사인 제곱 80도, 미안, 사인 제곱 90도까지.
퀴즈 2번. 코사인 제곱 10도. 코사인 제곱 20도. 코사인 제곱 80도. 코사인 제곱 90도. 퀴즈 3번. 탄젠트 10도. 탄젠트 20도. 탄젠트 30도. 탄젠트 40도. 탄젠트 50도. 팔 아파. 탄젠트 60도. 탄젠트 70도. 탄젠트 80도.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퀴즈. 얘를 이해하기 좋은 퀴즈. 자, 고민만 좀 해봐요. 풀어서 맞출 걸 기대하고 하라는 건 아니니까. 풀 수 있으면 더없이 좋고요. 이제 어지러. 응? 이제 어지러. 그래서 10분만 있다가 쉴게. 10분만 있다가. 아니, 잠깐만. 저기 뭐냐, 그러면 안 돼. 저 엑스포츠 이해됐지? Y축 법칙. 삼함수 성질 중에서. 피타고라스는 아닌데. 삼각비. 그죠? 삼각비 여기서 들어가는 거.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니긴 합니다. 저게 진짜 저것 때문에 어려운 거라서. 저런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코사인 세타인 거 괜찮나? 네?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코사인 세타인 거 괜찮나? 사인 2분의 세타가 그러니까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연속으로 곱이면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게 y예요? 그게 Y축 법칙. 자, Y축 법칙을 다시 한 번만 핵심만 얘기해 볼게요. Y축 법칙 핵심만. 자, 직각 삼각형 안에서 하나의 각이 세타예요. 나머지 하나 각은 무조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자, 이때 변 길이를 A, B, C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다른 삼각형을 또 한번 그려볼게요. 똑같은데 뒤집어만 놓은 거예요. 우리가 보기 편하게 하려고. 그럼 얘는 A, B, C 똑같죠? 사인 세타. 사인 세타 10분의 A죠. 코사인 세타.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2분의 A죠. 그러니까 둘이 똑같은 거예요. 괜찮죠? 괜찮을까?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로 나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코사인 세타 C분의 B죠. 사인 세타 C분의 B죠.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게 끝이에요. 괜찮나요?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 B분의 A죠.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분의 1 B분의 2 괜찮죠? 괜찮아요? 둘이 역수관계라는 거 이게 다예요. 이게 정리한 게 이런 거지 얘밖에 없어요. 그냥 얘가 다예요. 괜찮아요? 핵심만 놓고 본다면 1사분면이 아니라 다른 사분면까지 확장 적용할 수 있는 거지 1사분면만 잘 알아도 됩니다. 1사분면만 오케이. 아이고
1, 2번이 바뀌었네. 근데 이걸 어떻게 풀었지? 반대로 썼어. 사인 90도가 얼마일까? 뭐 하나 0, 뭐 하나 1이 있나? 얘가 오케이. 괜찮을까? 오케이. 오, 맞았는데? 1, 2번 맞았어. 자, 한번 볼게요. 자, 사인 10도는 뭐랑 똑같아요? 코사인 80도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얘를 더해서 1이에요. 코사인 제곱 80도랑 사인 제곱 80도 더하니까 1 되는 거야. 괜찮을까? 자, 이게 코사인 80도인 거 괜찮아요? 코사인 제곱 80도랑 사인 제곱 80도. 사인과 코사인은 제곱합이 1이에요. 세타가 몇 도든 상관이 없어요. 항상 성립합니다. 이것도 둘 더하면은 1 되죠? 이것도 둘 더하면 1 돼요. 이것도 둘 더하면 1 됩니다. 4에다가 6 하나 더했는데 얘가 1이죠? 그렇죠? 사인 90도가 1이에요. 그래서 1번의 답은 5가 돼요. 1번의 답은 5가 됩니다. 1, 1, 1, 1, 1. 그죠?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코사인 제곱 10도. 코사인 10도가 사인 80도죠? 1, 1, 1, 1 하는데 얘가 빵 나와요. 코사인 90도가 빵. 그래서 얘는 4가 답이에요. 자, 그러면은 탄젠트 10도가 탄젠트 80도분의 1이죠? 둘이 역수관계잖아요. 괜찮을까? 세타에다가 10 집어넣으면은 90 빼기 10. 탄젠트 80도가 탄젠트 10도랑 똑같은 거예요. 탄젠트 20도가 탄젠트 70도분의 1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두 각의 합이 90도가 나오면 탄젠트끼리는 역수라는 얘기예요. 약분. 탄젠트 10도랑 탄젠트 80도가 1 나와요. 곱하면. 얘도 약분. 얘도 약분. 얘도 약분. 1 나와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생뚱맞게 유형 10번을 지금 먼저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유형 10번을 먼저 했는데, 714번이 얘고요. 714번이 얘고요. 716번이 사실상 2번이고요. 715번이 얘랑 비슷합니다. 사실상 얘예요. 아니, 어쩌다 보니까 3개를 다 했네. 저 혹시 모르니까 715번 한 번만 풀어볼게요. 715번. 그죠? 탄젠트 1도랑 탄젠트 89도가 약분돼서 1되고요.
2도랑 88도 약분되고 3도가 87도랑 약분되고 44도가 46도랑 약분되고 얘 하나만 약분 안 되고 남는데 탄젠트 45도는 어차피 1이죠. 그죠? 그래서 그냥 1로 끝납니다. 와. 자, 그러면은 708번. 요거 한 문제를 설명 좀 해볼게요. 설명 좀 해봅시다. 자, 풀리는 친구는 그냥 풀고요. 헷갈리면은 같이 좀 보기 바랍니다. 자, 이 삼각함수의 성질은 뭐라고요? 1사분면에 있는 것만 우리가 특수각으로 구하기 쉽기 때문에 다른 사분면에 있는 애들을 1사분면으로 돌리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괜찮죠? 자, 플러스 코사인 마이너스 3분의 13파이 곱하기 탄젠트 4분의 7파이. 그렇죠? 일단은 0부터 2파이 사이에 있는 애들은 그대로 냅두고요. 3분의 2파이면 얘는 3분의 2파이 여기가 파이잖아요. 대충 한 여기가 되겠죠? 그럼 x축으로부터 3분의 파이 차이 나죠? 그럼 얘는 그냥 사인 3분의 파이로 봐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괜찮죠? 얘나 사인 3분의 파이나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사인 60도니까 우리는 특수각 바로 알 수 있어서 쓸 수 있다라는 거. 괜찮죠? 자, 그럼 얘는 6분의 5파이. 탄젠트 6분의 5파이. 6분의 5파이면은 또 여기쯤 되죠? 여기가 지금 파이니까. 여기에서 6분의 파이 차이가 나겠네요. 여기가 6분의 5파이죠? 그럼 어차피 x축으로 6분의 파이 차이 나는 애 중에서 일사분면인 애를 찾으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 탄젠트 값이나 이거 탄젠트 값이나 지금 부호만 차이가 나요. 괜찮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탄젠트 6분의 파이. 근데 탄젠트 6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죠? 그죠? 탄젠트 6분의 파이가. 자, 그 다음에 이거. 우와, 야, 이건 뭐냐, 이거. 한 주기를 벗어났는데? 상관없어요. 어차피 얘는, 2파이, 마이너스 3분의 13파이는 마이너스 4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예요. 괜찮나요? 어차피 짝수 파이면은 다 이쪽이죠? 0, 마이너스 2파이, 마이너스 4파이.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3파이라는 거는 이렇게 3분의 파이만큼 줄어들었다는 거야. 그럼 그 애는 그냥 뭐 1사분면 쪽으로 봐도 되죠. 쟤 그냥 3분의 파이랑 똑같아요. 괜찮네? 다만 4사분면이네? 잠깐만. 4사분면이네? 얘는 양수예요. 그러니까 부호도 안 바꿔도 돼요. 괜찮죠? 그러면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 이건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탄젠트 4분의 7파이. 4분의 7파이는 제일 가까운 게 어디예요? 정수파이에서 제일 가까운 거. 정수파이가 어차피 x축이잖아요. 2파이가 제일 가깝죠? 2파이에서 4분의 파이 뺀 거예요. 거기가 4분의 7파이죠? 반올림하면 됩니다, 그냥. 정수파이로. 그럼 걔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4분의 파이로 봐도 된다는 거예요. 탄젠트 4분의 7파이는 탄젠트 4분의 파이로 봐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호가 마이너스여야 돼요. 왜냐면 4사분면이니까. 괜찮죠? 얘는 무조건 다 1사분면이잖아요. 그죠? 미지수로 나와 있어도 얘 세타를 1사분면으로 가정해서 봅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이니까 마이너스 1. 우와! 둘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둘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이 답이에요. 괜찮죠? 자, 그러면 709번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왜 마이너스로 나오지? 얘 사인 마이너스 10도 아니야? 걔 사인 80도인데? 와!
우악, 우악, 우악. 그 사인 80도. 왜냐면은 100도면은 X축이 0도, 180도, 360도 이렇게 가잖아요. 아 맞아 80. 그렇지, 800. 오, 풀었어. 조금 어렵지. 저기 아직 안 지웠어. 자,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Y축 법칙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지금 딱 봤을 때 사인 100도는 어디랑 제일 가까워요? 0도, 180도, 360도. 180도에 가깝죠? 그죠? 100도는. 지금 대충 한 이쯤 나와 있어요. 80도 차이 나죠? X축과. 그 90도랑은 딱 10도 차이 나니까. 아, 그럼 얘는 사인 80도로 봐도 되겠네. 괜찮죠? 얘는 사인 80도로 보면 되겠네. 이상변이니까 그냥 양수예요. 괜찮죠? 어? 근데 지금 삼각함수표에는 80도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아, 얘 Y축으로 10도 차이 나는구나. 괜찮죠? 사인 80도가 10도 입장에선 코사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괜찮죠? 아, 코사인 10도네. 자,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보기 바랄게요. 금방 쉽게. 오늘 최대급이라서 그래요. 이것만 뚫고 지나가면은 도형 활용이 하나가 더 있긴 한데 이만큼 크진 않아요. 도형은 어차피 활용이라서 그 자체가 활용적인 게 어려운 거지 개념 자체가 어려운 건 이게 마지막입니다. 얘랑 나면 끝인 거예요. 그게 다야. 1, 4, 5면만 보면 돼. 1, 4, 5면만. 헷갈리면. 그러니까 1, 4분면으로만 돌려놓고 Y축 법칙은 1, 4분면에서만 써도 돼요. 맞았어. 이게 마이너스 되는 거 맞아요? 맞아. 이렇게. 20도? 사인 20도겠지. 코사인은 70도고요. 그치? 자, 250도는 X축들 중에서 어디랑 제일 가까워요? 지금 X축 법칙으로 1, 4분면으로 돌려놓고 1, 4분면의 한정에서만 Y축 법칙을 적용해 주는 게 제일 쉬워요. 1, 4분면의 한정에서만. 괜찮죠? 얘는 그냥 무시해요. 어차피 나머지 각들은 X축 법칙에 의해서 다 1, 4분면으로 돌려놓는 목적인 거고요. 1, 4분면에서만 Y축 법칙 적용해 주면 돼요. 괜찮죠? 지금 얘는 1, 4분면 각이 아니니까 Y축 법칙 쓰기가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얘는 X축 0도, 180도, 360도 놓고 봤을 때 제일 가까운 게 180도예요. 괜찮죠? 제일 가까운 게 180도입니다. 실제로 250도면은 여기 270도보다 좀 더 작은 데 있잖아요. 대충 여기쯤 250도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X축과 70도 각도를 이뤄요. 그럼 그냥 1, 4분면 쪽에 있는 70도 여기를 잡는 게 낫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코사인 70도로 바꿀 수 있어요.
다만 3, 4분면에 있었던 걸 1, 4분면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됩니다. 왜냐면 코사인 3, 4분면은 음수잖아요. 왜? 길이분의 x좌표 때 x좌표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코사인 마이너스 70도. 지금 70도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혹시 20도인가? 그죠? Y축으로 또 벌어진 각을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 이쪽으로 수선을 내려도 되지만 이렇게 내려도 상관은 없어요. 아니, 그냥 이쪽에다 할게. 코사인은 20도 입장에서는 사인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죠? 사인 20도예요. 사인과 코사인은 둘이 각 합해서 90도면 바꿔 써도 된다는 거예요. 괜찮죠? 그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여각, 이거를 정석에서는 여각 공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남을 여자를 써가지고 남은 각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결론만 얘기하면은 이런 Y축 법칙에 관련된 거는 Y축으로부터 벌어진 각 그 1, 4분면만 생각해서 들어가고 나머지는 일단 1, 4분면으로 다 바꿔놓고 보자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리고 딱 하나 사인과 코사인은 두 각의 합이 90도면은 똑같은 거예요. 반대로 써도 똑같은 겁니다. 탄젠트는 90도 마이너스 세타와 세타가 역수를 이루는 것뿐. 그죠? 이거밖에 없어요. 진짜로. 1, 4분면으로 돌려놓고 보면 돼요. 나머지가 솔직히 좀 어려워가지고 이거를 1, 4분면으로 돌리는 게 솔직히 좀 힘들기는 해요. 각이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때는 나머지 또 한 번에 가는 게 좋은데 힘들면은 파이 한 번 빼고 막 그런 식으로 움직여줘도 되기는 합니다. 근데 가능한 한 나중에 볼 텐데 엄청 많이 나올 텐데 바로 가는 게 좋기는 해요. 최종적으로는. 어차피 얘는 몇 사면인지 판단은 쉬우니까. 다시 한번 하하하하 2분의 홀수 파이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면 일단 코사인 Y축으로부터 세타만큼 멀어져 있으면 일단 코사인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지금 당장 안 써도 돼요. 이런 거는.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이 어떻게 되나요? 코사인 10도면은 0.9848. 그 다음에 사인 20도를 빼니까 마이너스 0.3420. 0.6428. 그래서 답이 4번이 됩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잠깐만 쉬었다 갑시다. 와, 제일 고생했어. 이 진짜. 제일 고생했어.